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 특별히 5번째 주말이 있는 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매매법 선물 드립니다. 오늘 매매법은 1시간봉 이하에서 최고의 위력을 보여주는 단타에 특화된 전략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서비스는 트레이딩뷰라고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트레이딩뷰 검색하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동평균을 쓸 겁니다. 상단에 지표 클릭하시고 많은 이동평균들 중에서 오늘은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 이거를 쓸 겁니다. 위에랑 아래랑 다른 지표예요. 아래 거 쓰시면 돼요. 아직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단순 이동평균과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이값은 둘 다 120으로 동일하게 세팅해 두었고요. 파란색이 오늘 살펴보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고 주황색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용해왔던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차이를 보여드리면 한눈에 많이 보이죠? 일반 이동평균에 비해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 지금과 같은 큰 변동성 구간에서는 이격이 크게 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폭발하는 거래량 때문이에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은 말 그대로 단순 이동평균에다가 이 거래량만큼을 가중치를 줍니다. 그 값을 산출해서 이동평균 값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오늘처럼 단타를 하던 사람도 혹은 긴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도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자리 보면 아주 명확하죠. 어차피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라서 롱을 잡긴 잡는데 진입 자리에서 일반 이동평균과 차이가 월등하게 크게 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여기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완전히 점을 찍어버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을 사용해서 매매 타점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단순 이동평균은 제거하고요.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진입, 그리고 상승 돌파하는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진입, 이 자리도 그리고 이 자리도 여기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죠. 이 매매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지금처럼 세력들이 위아래 흔들게 할 때는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는 매매법이에요. 그런데 포지션 진입 자리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하나 보이죠? 익절이 어려워요.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꼭지점을 포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보통 단기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 줍니다. 상단 지표 클릭 후 볼린저 밴드 검색하면 첫 번째에 이 지표예요. 차트에 추가를 해주고 앞서 포지션 진입했던 자리 이후 이렇듯 밴드 이탈이 발생하면 이 자리에서 익절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지션 진입했고 이탈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익절해 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진입 이후 이탈이 나온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큰 추세를 먹기 위한 매매법이 아니라 지금처럼 단기 변동성을 잡아내는 조합이라서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한 매매법이에요. 진입, 볼벤 이탈 시 익절, 여기도 진입, 볼벤 이탈 시 익절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트레이딩하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수익이 높은 전략을 연구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익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익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 잡을 수 있으면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전략에서 롱 진입 신호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한다 해도 이만큼이에요. 하면 이 자리에서 잡으면 거의 2배가 되죠.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 기존 매매법을 통해 이 자리에서 숏에 진입하게 되면 수익은 이만큼인데 비해 만약 고점에서 잡을 수 있었다면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2배는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매 전략이 실현 가능합니다. 놀랄 준비하시고 이 지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의 반전 자리를 포착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지표 이름도 반전 지표예요. 지표 적용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 드립니다. 먼저 지표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혹은 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 포지션 잡는 방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앞서 살펴봤던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 단타 기본에 사용하는 길이값 12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반전지표의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동평균 타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 외에도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지표의 중복이기 때문에 앞서 적용했던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은 제거해줍니다. 먼저 위쪽 가격 캔들 섹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가격 캔들이 이동평균 위쪽에 있을 때는 초록색으로, 이동평균 밑에 있을 때는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이동평균을 하락 이탈하게 되는 첫 번째 캔들에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단 돌파하는 첫 번째 캔들에서 색깔이 바뀌게 되죠. 저도 요새 슬슬 노안이 오다 보니까 요즘 제가 쓰는 지표들이 대체로 이렇게 가시성이 좋아요. 잘 보이는 지표에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실레이터가 있죠. 이것은 이동평균과 가격 캔들의 차이, 즉 이격도를 나타냅니다. 흔히 이동평균과 가격 캔들은 마치 자석과 같다 표현하죠. 가까워지면 멀어지려 하고 또 멀리 있으면 서로를 당깁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격도가 커지면 다시금 서로 당기는 것을 기본 원리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오실레이터 색은 기본적으로 가격 캔들의 색깔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자리를 살펴보면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죠. 이곳은 이동평균과 가격 캔들이 계속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격도는 굉장히 크게 나오죠. 반면 이 자리는 여기보다 월등히 이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실레이터 크기는 거의 0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것은 오실레이터 산출 방식의 특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헐 이동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연을 줄이고 응답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상당히 최근에 개발된 이동평균 산출법인데 이걸 적용해서 오실레이터 값을 산출합니다. 그 결과 아주 재미난 현상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 자리 보시면 가격이 이동평균 위에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나타내는데 오실레이터는 음수죠. 보라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격과 지표가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흔히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된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지금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를 찾아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죠. 가격이 최하단에 도달하자 다이아몬드 포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승 반전 신호예요. 다이아몬드 신호 생성 원리는 뭐냐면 앞서 구간에 비해 이번 오실레이터 크기가 월등히 큰 경우 오실레이터 반전이 시작되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오실레이터를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오실레이터 색깔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고 진한 보라색은 오실레이터가 계속해서 커지는 한 색깔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오실레이터 크기가 처음으로 작아지는 그 순간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하고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던 오실레이터가 아주 약하지만 상승하면서 색깔이 한 번 더 바뀌게 되었고 이후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색깔이 한 번 더 바뀝니다. 그 자리까지 포착된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구간에 이런 자리에서는 왜 신호가 안 나왔을까요? 오실레이터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커지는 것을 포착하는 원리인데 이 구간을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오실레이터 색깔이 바뀌는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 들어가면 됩니다. 앞서 구간처럼 반전의 저점 혹은 고점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 들어가고 지금 여기처럼 반전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오실레이터 색깔 변화 자리가 포지션 진입 자리인 것입니다. 쉽죠? 그리고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는 지금 이 자리 확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색상과 가격 캔들의 색상이 서로 다른 다이버전스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등장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 놓치지 말고 롱 포지션 들어가는 자리이고요. 또 다음 구간도 살펴볼 건데 이 반전 지표를 사용하면 총 3가지의 반전 신호가 포착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이아몬드를 통해 직접적으로 포지션을 안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이 자리처럼 색깔 변화를 통한 다이버전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신호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 구간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고 이격도도 높아졌죠. 그런데 반대로 오실레이터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중요한 건 이 자리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미세하게 하락하는 단계에서 이동평균과 가격의 이격도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오실레이터 크기는 한순간 급등하게 되죠. 이격도의 크기가 큰 자리를 지나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실레이터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실레이터 크기가 크게 변동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상승하는 폭발력이 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격 움직임과 서로 다른 지표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반전 신호입니다. 이때는 오실레이터의 색깔이 첫 번째로 바뀌게 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운영법은 직전 저점 혹은 진입 자리의 이동평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이 두 가지 정도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되고요.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들어간 이 자리 이후 지표의 신호는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됩니다. 포지션 잘 들어갔네요. 이후 조금 더 살펴보면 가격이 상승하던 단계에서 처음으로 힘의 전환이 포착되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캔들 종가에서 모두 익절해줍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횡보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횡보 구간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동평균의 교차로 인해서 두 가지 색상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둘째, 횡보 이후 큰 폭의 변동이 나온다는 것. 따라서 횡보 단계에서도 반전 지표를 통해 좋은 포지션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횡보는 곧 이동평균과의 수렴을 의미하죠. 오실레이터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구간의 끝자락에서 앞서 살펴봤던 두 번째 반전 신호죠. 색깔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고요. 손절은 이번 고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손절 비율이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지켜보면 크고 빠르게 숏 포지션 잘 들어갔죠. 그러다가 오실레이터 크기가 계속해서 커져가던 가운데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환 신호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주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동평균과 가격 캔들의 이격이 상당히 크죠. 따라서 큰 폭의 하락 이후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로 판단이 되네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전환하고요. 손절 자리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직전 저점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오실레이터와 함께 가격 캔들 색상이 바뀝니다. 전량 익절해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 롱 포지션 잡았을 때 목표 지점이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이 아니라 이동평균까지의 이격을 수익화하는 거였죠. 보통 큰 하락이 나오면 지금처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V자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되돌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 잡지 않고요.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지켜보니 아주 재미난 모양이 한 번 더 등장해 주네요. 이 자리로부터 하락하면서 이동평균과의 격차를 벌렸죠. 그런데 오실레이터 크기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앞서 살펴봤던 세 번째 반전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 자리를 더 키워서 살펴보면 하락하던 오실레이터가 이 자리에서 상승하면서 색깔 변동이 발생했죠.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한 번 더 하락한다면 직전에 큰 저점이 있었던 여기나 혹은 이 자리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직전 캔들의 저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겁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큰 규모의 하락 이후 가격의 저점을 올려가는 단계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가격의 저점이 올라가면 그것은 추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표의 반전 신호, 신뢰성을 믿고 손절을 짧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던 오실레이터 그리고 가격 캔들도 마찬가지였죠. 상승하던 오실레이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반전 신호가 등장했네요.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줍니다. 이렇듯 반전 지표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1번, 2번, 3번 반전 신호를 통해서 좋은 자리 포착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전 지표를 쓰다 보면 다음 단계의 가격이 움직일 방향을 확률 높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잘잘하게 움직이던 오실레이터 크기가 아래로 위로 모두 커졌죠. 이것은 변동성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단기 변동성 장은 이 반전 신호를 가지고 수익화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가격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후 오실레이터 크기를 살펴볼 겁니다. 저점을 연결하고 또 고점을 연결합니다. 확산되었던 변동성, 오실레이터 크기가 갈수록 수렴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부터의 오실레이터 크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로부터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지금의 이 수렴점 이후 오실레이터 크기가 위쪽으로 갑자기 커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수렴점 이후에
상승 돌파, 즉 가격의 상승으로 방향을 예측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 자리, 여기를 확대해서 포지션 어떻게 들어갈지를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이렇게 방향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포지션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 좋은 신호가 등장했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 추세가 확연하게 전환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자리 이후 모멘텀에 따라 오실레이터의 상승 전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2번 반전 신호 색깔이죠.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잡게 되고요. 여기서는 한 번 더 되돌림 혹은 이동평균의 상단 지지 리테스트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한 캔들 종가 이 자리를 손절로 잡고 포지션을 운영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포지션 잘 들어간 것 같네요. 가격이 잘 올라주고 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반전 신호죠. 다이아몬드 표시가 확인됩니다. 전량 익절해주면 되겠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위아래로 크게 진동한 이후에 다시금 가격 횡보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오실레이터 크기도 작아집니다. 앞서 구간과 마찬가지로 저점의 꼭지점과 고점의 꼭지점을 연결해주면 분출되었던 힘이 다시금 모이고 있죠.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방향이 아래쪽으로 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다시금 두 번째 반전 신호죠. 색깔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진입해주고요. 이 자리는 이동평균의 하락 돌파가 예정되어 있고 신호의 다이버전스와 함께 요즘 특히 코인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페이크 무빙 이 자리가 포착된 걸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자신감을 갖고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격이 이 자리를 상승 돌파하면서 한 번 더 고점을 형성한다면 고점 형성 이후 다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 캔들에서 숏 포지션 다시 잡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포지션 잘 들어갔죠. 오늘 살펴본 이 반전지표 매매법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다이아몬드 표시를 통해서 좋은 반전 자리를 포착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가격 캔들 색깔과 지표의 색깔이 서로 다른 색깔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포지션을 확정할 수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이 자리처럼 이동평균과의 이격도는 점차 줄어들지만 지표의 이격도는 상승하는 이격도 다이버전스까지 이 모두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격이 반전되는 거의 꼭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매매법입니다. 거기에 더해 힘의 분출과 수렴 그 다음번 힘의 움직임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죠. 지금처럼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고 특히 기관들이 참전하면서 위아래 흔들기가 이렇게 빈번하게 나올 때는 이 지표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빠르게 익혀두시고 힘이 움직이는 방향도 꾸준히 확인하면서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지점을 잡아내면서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반전지표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반전지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오늘 살펴본 반전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한 분 한 분 제공해 드리고요. 파일을 받으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의 최하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단에 하얀색 공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중앙 좌측에 차트에 넣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주면 오늘 살펴봤던 반전지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변화는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매매에 집중하셔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